새해를 맞아 블로그를 되새김질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쭉 목록을 보다가 시장을 읽는 순서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작성했던 거고 메모 차원에 작성을 했던 것인데, 저는 어떤 유튜버나 블로그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든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기준이나 또 매매 활동에 참고를 하는 부분들을 자료나 정보를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을 작성하고 메모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별도의 다른 목적을 두고 영상을 찍거나 블로그를 작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오늘 연휴라서 시간이 많고 해서 블로그에 글을 한번 되새김질 차원에 다시 복귀 차원에 다시 한번 쭉 훑어보다가 시장을 읽는 순서란 부분이 예전에 생각했던 부분과 지금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의 차이점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 기준이 또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읽게 보게 되었는데 거의 지금의 생각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시장을 읽는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 전에 다양한 시장을 읽기 전에 보통 초보들이 갖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성급하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매우 조급해하고 서두르고 빨리빨리란 문화가 있다시피 물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실패도 했고 그러면서 많은 비용과 수업료를 시장에 지불하면서 느끼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시장을 읽기 전에 초보들이 해야 되는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양한 모든 기법이나 기준이나 필요한 조건 등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죠. 사람은 주식은 욕심을 부리면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배우려고 알려고 하기 전에 한 가지라도 확률을 높여 놓은 다음에 확장해라. 이 이야기는 고수 1%의 고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기능과 테크닉과 지식을 한꺼번에 모두 다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단기간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경험과 많은 훈련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업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도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자기만의 매매 방식을 먼저 만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확장을.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혼돈이 오고 확률적으로 어떤 기준이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에 많은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물을 팔아듯이 한 가지의 확실한 확률이 있는 부분을 먼저 정착을 시켜 놓고 자기 매매 기준으로 안착을 시켜 놓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죠.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중요한 게 진짜 이건 중요한 겁니다. 기본기, 개념, 원리, 원칙, 이치 등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평선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걸 한 줄이면 되는 거야. 이평선이 뭐라는 거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평선이 갖고 있는 의미와 원리와 개념, 왜 이평선이 지금까지 주식판 역사 이래 이평선은 개나 소나 다 씁니다. 전문가나 초보나 누구나가. 근데 왜 이평선이 아직까지 지표로서 중요한 기본 지표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는가라는 걸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기엔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평선의 그 설정값에 대한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한꺼번에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캔들에 대한 부분, 이해 부분도 그렇고 기타 보조 지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처음에 그 이론상에 나와 있는 글과 책을 보고서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거기엔 경험과 노하우가 접목이 돼야 되는 거고 시간이 필요한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치를 이해를 하셔야만이 빨리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이걸 실패를 했고 경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그런 후에 기술적인 방법, 아까 위에서 말한 한 가지 확률, 이 기본적인 그 개념이나 원리를 이체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확률 높은 자기 매매 기준이 하나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확장을 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주식을 떠나서 누구나가 갖고 있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습관이 어릴 때 잘 쌓아놔야 되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바꾸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 습관이라는 것이 또 인성으로 발전되고 인격으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다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기법이 되고 매매 기준이 되고 매매하는 요령이 되고 다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습관이나 제일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치를 이해하고 그거에 따른 습관을 잘 길들여 놔야지 나중에 바꾸려고는 힘듭니다. 저도 많은 고생을 합니다. 지금도 뻔히 아는 거면서도 잘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론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시장을 읽는 순서를 하기 전에 요새 초보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을 읽는 순서, 시장을 읽는 순서는 제일 먼저 이거 물론 이제 단기냐, 단타냐, 단기냐, 또 스윙이냐, 중장기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중요도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중요도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는 아침에 장이 시작을 하기 전에 해외 지수를 먼저 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전업이든 전업이 아니든 그거는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하루 종일 장을 볼 수 있다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직장인이거나 매일 보지 못하는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요 기준에 대한 요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익히시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저녁에라도 오후에라도 시간 나실 때 요 과정을 이 수순대로 체킹을 하라는 거죠. 복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장전에 요 순서대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제일 먼저 해외 지수 미국장을 봅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고 차트상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위치이고 어떻게 흘렀고 미국장이 흐른 과정을 하루 흐른 과정을 딱 보고 읽으셔야 돼요. 캔들이나 이평이나 기타 보도지표를 보시면 대충 아시니까 오늘 장이 이렇게 흘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지수를 보시는데 여기서 보시는데 그 해외 지수에서 움직였던 섹터라든지 종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훑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부가적으로 선물, 해외 선물, 환율, 유가 같이 패키지로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지수를 봅니다. 국내 지수를 아침에 장 전에 왜 보라? 어제 다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아침에 장 시작을 하기 전에 한번 국내 지수를 한번 위치를 한번 보세요. 오늘 장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인가, 내려갈 수 있는 위치인가, 횡보할 수 있는 위치인가, 그걸 먼저 다시 한번 하시라는 거죠. 장 전에 한번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확인하느냐? 해외 지수를 봤기 때문에 이걸 보라는 거죠. 해외 지수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봤던 그 지수 위치하고 지금 보는 지수 위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미국장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제는 애매하다, 횡보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지수를 보면 상승 쪽으로 기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갭을 높게 띄워고 밀릴 수 있다라든지 그런 하루 장의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기침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국내 지수를 아침에 장전에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그 미국장에 의해서 산업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 거고, 또 국내 지수를 아침에 다시 보는 이유는 장 후에 저녁에 밤에 뉴스나 찌라시가 돕니다.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지수를 다시 보는 거예요. 왜? 방향성을 예상하기 위해서. 물론 그 예상이나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가도 그러고. 왜? 그거를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상쪽 시나리오와 횡보적 시나리오와 하락적 시나리오 중에 얘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미리 시나리오를 짠 상태에서 그 시나리오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수를 봤죠. 해외 지수, 국내 지수를 보고 난 다음에 산업별, 국내에서 산업별, 그러니까 업종별 흐름을 이제 미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까 국내 지수를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으면 아침에 수급, 자금이 어느 쪽으로 몰리는가를 부분을 보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가 그 업종에 따라서 지수의 영향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시총 상위가 아닌 업종이면 지수의 영향이 약하다라는 거고, 시총 상위주의 업종이면 지수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면은 지수의 영향이 크죠. 그럼 지수는 올라갑니다. 흔히들 말하기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안 올라간다. 그건 뭔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영향을 지수에 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승 종목 수가 작은데 지수는 상승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장중에는 보통 보면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따라서 차트를 기준을 보는 중요도가 틀립니다. 이걸 다 보지 뭐와 하나만 보라는 게 아니라 다 보되 중요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분봉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단기성을 하시는 분들은 일봉을 중요시 생각하는 거고, 중장기 한 1년 가까이 홀딩을 하시는 분들, 매집 차원의 개념을 하시는 분은 주봉, 월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도가 틀리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이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단타성 기준이나 전문 매매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초보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도. 그리고 업종 내 섹터별 분류를 보면 그러니까 업종 내에도 보면 쉽게 얘기하면 화학 업종에는 정유, 화장품, 전기차, 2차전지, 기타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 내, 화학이라는 업종 내 또 섹터가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도 종목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 섹터 내에서도 그 주도 섹터 내에 10종목이 있다 그러면 10종목이 다 움직이냐? 아니잖아요. 물론 장이 엄청 좋을 때는 대부분이 상승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강보합이란 기준하에 개념을 두고 말씀드리면 그 중에 많이 가야 3, 4개가 갑니다. 15개 중에. 그 중에 대장이 나옵니다. 그 1등, 2등, 3등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걔가 맨날 이 섹터가 움직일 때마다 걔가 무조건 다 대장이냐? 아니죠. 순환을 하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 상해 대장주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섹터가 움직일 때 보면 5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이. 우리 대선 하지만은 대선 후보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군소정당의 대선 후보는 대장주가 될 수 없지만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표 정당의 후보군을 미리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해외 지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국내 지수를 보고, 국내 지수를 볼 때는 해외 지수의 산업이나 종목, 또 밤사이에 나왔던 찌라시 뉴스 그걸 보시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 시작을 하면서 업종 지수 보시고 그 업종의 내에 있는 섹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주도주를 종목을 읽으시고, 이거는 굳이 그걸 매매를 하지 않아도 이 과정은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단기까지는 매일 하셔야 되고, 뭐 몇 년 동안 1년 이상 뭐 매집을 하는 개념에서는 약간 매일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셔야겠죠. 어쨌든 간에 시장 흐름이나 시장 분위기 등을 보시란 얘기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검색식을 쓰시는 분이 있고, 그냥 뭐 상위 대량 거래 터지는 종목, 아니면은 뭐 상위 급등 종목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뭘 어떤 방식으로 종목 선별을 하시든 간에 종목 선별을 하시는 분이라서 기술적 분석과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나 찌라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종목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술적 분석에서 자리가 안 좋은데 급등하는 종목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꼬리를 답니다. 윗꼬리를. 이것도 중요한 팁이지만은, 기술적 위치가 안 좋은 자리에서 급등한 종목은 꼬리를 달게 돼 있고, 기술적 자리가 좋고 뉴스나 찌라시가 돌고 있으면은 그 종목은 윗꼬리를 달더라도 크게 달질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매집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이고 수렴이고 모든 그 위치가 괜찮으면서도 꼬리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매집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근데 단순하게 개잡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위치가 안 좋으면서도 이 뉴스나 찌라시 발로 꼬리 달고 내려온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날 단타로 들어갔든 단기로 들어갔든 종목 선택해서 내가 매매수를 했는데, 이 기술적 위치가 안 좋다 그러면 단타 쪽으로 가는 거고, 기술적 위치가 좋은데 뉴스와 찌라시가 같이 떴다 그러면 이건 일단은 홀딩할 수 있는 부분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죠. 개잡주는 고가권에 들어왔다 그러면 수익을 챙기는 거지만은, 자리가 괜찮은 종목이고 또 다른 부분 뉴스나 찌라시 재료를 앓고 있는 종목이라면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종목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그 시장을 읽는 순서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뉴스와 찌라시가 있는데, 이 뉴스와 찌라시도 그 해석 방법이나 시장 적용하는 그 타이밍이나 다릅니다. 오늘 뉴스가 나고 찌라시가 도는데도, 찌라시 같은 경우는 당일 단타성 찌라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뉴스나 재료가 나왔어요. 근데 종목이 안 움직여. 오히려 뭐 1, 2% 빠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미리 올라가 있어. 고가권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적용 타이밍이나 그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미리 고가권에 있는 경우는 내부자 정보에 의해서 미리 올라간 거고, 안 올라가거나 제자리를 하거나 한 5% 내로 아니면 1, 2%로 애매하게 그냥 뜸을 들이고 있다. 그거는 올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주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전주가 있어야 올리죠.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전주가 모르는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전주가 들어있어도 지금 전주가 하고 합의하에 나온 뉴스가 찌라시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는 모르고 있다 갑자기 뉴스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미들이 바글바글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쩐주가 올릴까요? 개미를 같이 데리고? 안 올리죠. 그죠? 여러분이 쩐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끼리 실랑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한 보름,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시간을 둡니다. 아니면 왜냐면 그 사이에 이제 쩐주가 안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면은 급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파기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자기가 보유 수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고, 들어와 있는데 앉아 있는데 개미가 바글거린다 그러면은 개미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른 뭐 골파기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개미 털기를 하고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뉴스가 나오고 찌라시가 나왔다고 무조건 상승한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100%라는 게 없습니다.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뉴스와 찌라시도 확률이야. 이겁니다. 그리고 해석 방법. 그리고 뉴스를 보는 데 있어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재료인지 아니면 단발성 재료인지 그 해석하는 방법과 그것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 영상은 초보분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저보다 뭐 고수이시거나 잘 하시는 분들은 걸러 들으시고 그냥 되새김질로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전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전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뉴스와 시황 읽는 방법 해갖고 뉴스를 보는 법 해갖고 예전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블로그 글에 제가 요걸 같이 해놨고 오늘 영상 찍는 것도 여기 같이 올리겠지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모든 다시 오늘 영상에 정리를 한다 보면은 주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기본이나 개념이나 원리나 이치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기술적 방법을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기준이 생기게 되면 확률 높은 기준을 하나를 먼저 확률 높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확장을 하라는 얘기고 그 과정 중에 습관이나 매매 요령 등은 잘 들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아침에 장전에 해외 지수, 국내 지수를 보시고 그리고 업종별 지수를 또 보시고 섹터를 확인하시고 그 중에 대장주, 주도주를 확인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또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마지막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